좌판 토막난 홍콩 ELS 국민은행 조사 들어간다는데 국민은행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저기 홍콩 ELS 때문에 뭐 피해 금액이 제일 크다는데 주거래인데 빼야 될까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4조 6천억이 불렸다고 합니다. KB만. 지금 완전 비상입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고객들에게 시형 문자 발송하고 있고요. VIP 분들에게는 지점장들이 직접 전화도 돌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홍콩 주가 좀 올려달라고. ELS 판매 잔액이 약 20조 원인데 이 중에 16조 원 어치가 은행을 통해 팔려나갔고 이 중에서 절반가량인 8조 3천억 원 어치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손실 영향권에 진입한 물건이 약 4조 7천억에 달한다. 그러면은 요 4조 7천억이 전액 손실이냐? 전액 손실은 아니죠. 근데 투자를 잘못한 건 맞지.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클 걸로 보입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뭐 거기 우리은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파생 운용하다 천억 평가 손실. 요거는 별거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다. 자, 홍콩 시가총액이 정점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1.5조 이상 날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손실을 낸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은행 천억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ELS 타격은 크다. 요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주거래 은행을 바꿀 정도냐 이렇게 보셨을 때 오히려 저는 위험하지 않다면 넣어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타격이 생겼을 때 여기처럼 터질 것이냐.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KB는 거의 그냥 손실 확정 난 상황인 거고 여기는 뱅크런 때문에 손실이 생긴 거예요. 돈을 막 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올라갈 때까지 미국 채권은 기다려도 되는데 손실난 상태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 손실이 엄청나게 큰 손실이긴 하지만 KB를 뒤집을 정도로 손실이냐? 요거를 봤을 때요. 이미 은행권에서 부실채권 상매각만 3.2조인데 3분기에만 부실채권 1조 73억 원 어치가 상매각 됐습니다. 5대 은행에서. 그렇다는 것은 저게 감당 못할 정도의 저기 손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걸로 KB가 망한다. 요거는 조금 어불형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돈을 빼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은행들 92%가 예대 수익으로 수익을 올린다 그랬죠. 그리고 5대 은행 수익 그러면 이자 수익만 36조예요. 그래서 행제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36조 그 중에서 KB 은행 수익 2분기 순이익만 1조 4,991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만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이제 KB의 대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자금 확보를 늘리거나 또는 자금 손실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확보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수신금리를 올리든지 은행채 발행을 늘릴 것이다. 그러면요 얘가 된다면 예금 해놓은 사람들한테는 땡큐겠죠. 근데 이쪽이 아니라면 자금 손실을 줄이려고 할 것인데 지금 현재 KB가 금리도 제일 빨리 내렸어요. 주담대 금리도. 그러면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을 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게 연쇄작용은 어떻게 벌어져요? 저번 우리은행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연쇄작용은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1금융권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도 1,000억 손실을 났는데 KB는 1조 넘게 손실 났으니까 얼마나 더 크겠어.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을 조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2금융권으로. 그러면은 원래 2금융권에서 받을 사람 100명이 있었고 1금융권에서 받을 사람 100명이 있었는데 대출을 쪼여가지고 80명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하위 20명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죠. 근데 이 20명은 2금융권에서는 상위 20명이다. 근데 문제는 2금융권에서도 역마진이 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줄여요. 오히려 더 줄여서 80명이 아니라 한 60명까지 줄여버려요. 그러면은 요 20명이 받고 여기서 40명이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60명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다. 이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면 대부업체들도 요즘에 잘 안 내줘요. 대부업체들도 법정 최고이자 걸리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역마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저축은행에서 줄여버렸잖아요. 수신고를 줄여버리면서 대출도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은 이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받았던 사람들의 대출이 터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22년에 회생 파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이. 그리고 23년이 되면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까지도 회생 파산이 또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회생 파산한 것들이 지금 뭐로 나오고 있다? 경공매로. 그러면은 이때 나온 것들은 24년에 경공매로 나오겠죠. 더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경공매가 역대급이라고 하죠. 서울 아파트 경매 7년 만에 최대. 요것만 보더라도 역대급 경매인데 내년엔 더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험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금융권에 역마진이 나서 자금을 안 빌려주게 되면은 정부가 지금 가장 숨기려고 하는 게 PF 문제인데 요 PF 문제에 대해서 은행권이 이금융권이 자금을 안 대주려고 할 것이다. 결국에 이번에도 보면 어때요? 청담동 루피엘의 청담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새마을금고가 동의를 안 하고 있죠. 만기 연장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금융당국에서 나서가지고 한 거잖아요. 시간만 좀 더 뒤로 벌고 있는 건데 지금 이금융권에서 저런 식으로 PF 시장에 돈 안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런 것들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고 지금 보셨지만 아까 또 주식 질문 한 분 있었는데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물론 개별 종목에 따라 다르죠. 개별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아직 더 떨어질 여지가 크다.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결국엔 주식시장은요 뭐가 들어가서 떠야 되냐면은 유동성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코, 주, 부 이게 결국엔 다 적용하는 건 유동성이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가느냐 인데 유동성이 주식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생기니까 정부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홍콩도 마찬가지요. 지금 시진핑한테 저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죠. 자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엄청난 거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나라 금융자산이 한 20% 30%밖에 안 되고 부동산 자산이 한 7, 80% 되니까. 다만 근데 그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처럼 B2가 가능하냐? B2가 힘들죠.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주담대 금리 낮췄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거품이 심하다고 그랬죠. 저희가 예전에 2차전지 초전도체 다 이야기했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성은 있지만 그 가치성 대비로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지금 많이 올랐지만 닷컴 먹을 때 미래 가치성 대비로 비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던 것이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결국에는 기관이나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외국인 자본이 더 빠질 만한 요인이 하나 더 생겼다. 뭐예요? 공매도. 공매도 폐지하니까 외국인들이 신난다 하고서 바로 하루 단타 치고 빼버렸잖아요. 그 하루 단타 치는 동안에 더 올라갈 줄 알고 뒤늦게 매수한 사람들은 다 물린 거고. 이게 과거에 중국에서 똑같이 했던 거예요. 공매도 규제 들어가고 하루 겁나 뜬 다음에 다음날 바로 빠지고 한 1개월 정도 빠졌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저 나라 주식에 거품이 껴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요. 지금 홍콩 ELS 터진 것처럼 물론 홍콩만큼 3분의 1 빠지고 개작살 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은행도 KB도 계속 투자 실패해가지고 여기저기 뻥뻥 터지고 있어요. 근데 KB나 우리은행은 멍청해서 터지는 거고 나는 똑똑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나는 돈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릴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에 1조 넘게 손실난 KB에 예금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리고 KB 자체가 저 정도로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입는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저런 은행들 1금융권 내 손실들로 인해서 근데 정부 압박으로 인해서 막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을 줄이고 예금이나 은행채를 더 확보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금리 상승 또는 대출 축소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금융으로 번져나가고 PF 문제까지도 번져나갈 수 있는 점. 근데 가뜩이나 PF가 위험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죠.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물론 저거 하나만으로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앞당기거나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